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주 자리를 제가 최근에 좀 비웠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방송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는 의도가 뭐니? 하고 물었더니 북한 자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 우리끼리 살 테니까 내버려두고 만약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우리랑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어? 하는군요. 롯데, 이마트, 현대기아차 등 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죠. 국내에서도 지금 호텔이나 유커를 대상으로 한 관련 기업들도 고민이 커져갈 것 같습니다. 이참에 베트남으로 갈까요? 그런데 지난 7월 5일 미국, 일본, 인도 연합해군이 벵골만 니코바르 제도에서 해상 봉쇄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선물 보따리도 가지고 인도를 갔습니다. 모디 총리와 아베 총리가 공항에서 포옹하는 장면은 몰골이 선뜻할 정도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를 했을까요? 일본이 중국을 비껴나가 인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제 같은데요. 과연 경제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먼저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 2부에서는 곧바로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도 보내주시면 제가 두 대변인에게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죠.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또 지나서 미사일 거리를 좀 늘렸습니다. 실질적인 괌 타격 능력까지 입증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반대 의견이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일보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의 금요일 코너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인데요. 보육 문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하고 있던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오늘 돌연 휴업 철회를 선언했고요. 교육부가 내놓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쟁점이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4부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맡고 계시는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인사들이 정부에 입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역사관과 종교관 등 여당 안에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분 같은데 오늘 청와대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비서실장까지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지금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도 참 좀 곤혹스럽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사과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었던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자진 사퇴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네. 이제 일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인선인 만큼 인사 검증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께 사과하다는 말씀을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도 한 건 이 일을 가지고 상당히 좀 발끈하는 것 같고 또 하여튼 모멘텀 변화의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한 인사를 추천할 때는 여러 방면에서 인사가 들어올 건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는 7번째 낙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 7분의 자진 사퇴나 낙마 사유가 네. 다 제각각이 다릅니다. 예. 청와대 참모 중에 한 분은 자진 사퇴하셨고요. 네. 장관 중에 인사청문회까지 갔는데 도중에 문제가 돼서 사퇴하신 분이 조대엽 전 내정자하고 네. 박성진 오늘 내정자이고요. 안경환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기영 본부장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이우정 재판관하고 김희수 소장님의 경우는 낙마라기보다는 표결 처리에 있어서 득표가 부족해서 예. 결국은 이제 문턱을 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야당이 총체적인 인사 난맥이다 또는 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정부가 들어서고 네. 인수위가 없이 진행됐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인사 검증은 했으나 어쨌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 또한 있는 것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인사의 책임론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보고요. 네. 오늘 이제 비서실장이 좀 더 적재적소에 다양한 인재 풀을 네.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또 하나 네. 남아있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좀 더 인사가 너무나 자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주변의 가족관계나 이런 것이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네.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청와대가 좀 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서 국회 차원에서는 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동시병행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희수 소장님의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도에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추천을 해서 인사 검증을 거친 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때 그분이 의견을 낸 것이 어찌 보면 좀 약간 보복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책임론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과는 다릅니다. 예.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인준안에 표결 처리가 안 되었으니까 각 당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 오늘도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이었거든요. 네. 대구 쪽에서 있는 민심을 들어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도. 네네. 그런데 택시기사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도대체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 대선 공약으로 세웠던 5대 원칙 기준이 어떻게 해서 지금 마치 사라지듯이 조용히 사라졌는데 이게 어떤 인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궁금들 하세요. 기준은 지켜져야 될 원칙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5대 기준의 플러스 알파였던 거죠. 5대 예.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위장 전입 또는 예. 탈루,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이고 강범위하고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적하는 거고요. 네. 다만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냈던 거지만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이 단순하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도 문제 삼아서 낙마 요인이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5대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5대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데 네. 좀 더 면밀하게 기준을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점 하나고요.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구에서 택시기사분의 의견 저는 존중하는데 저도 조금 전에 택시를 타고 예. 오면서 고생한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당이 지나치게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또는 대통령과 집권 정부 여당이 집권 네. 여당이 좀 하려고 하는 것을 잘 협조를 안 해서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잘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점에 예.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여론을 듣고 왔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대부분의 여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기저효과들을 지적을 하시는데 기저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인사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네. 조현옥 인사수석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당청 간에 지금
추미애 대표가 땡깡 부리고 있다, 국민의당을 자극하듯이 이런 식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시다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 이제 저희가 국민의당에서 예. 다시 이제 문제를 삼고 뭐 사과하지 않으면 예.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김희수 소장의 그 부결은 사실은 저희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의 이 공백 때문에 지금 예. 224일째 공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두 번째는 김희수 소장의 결격 사유가 그닥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바른정당과 야당 일부에서 반대가 심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추미애 대표의 예. 발언은 공개적인 석상에 사신 것이 아니라 예.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이 국민의당이 협조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인용하신 거죠. 협조해주기로 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국민의당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보이콧하고 자유한국당이 예. 국회를 보이콧했을 때요. 네. 그때 이제 표결을 원래 약속했던 날짜를 이제 수년하면서 예. 들어오면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표결을 하자.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협조를 하겠다라고 약속된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서로 아니다라고 이제 뭐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장관 내정자와 청와대 관계자, 행정관, 그다음에 부처에 일하는 분 이 세 분을 걸고 네. 이분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사퇴시키지 않으면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또 나오고 또 물론 또 아니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나간 일이고요. 네. 저희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지금 이제 임기가 곧 끝나지 않습니까? 양승태 예. 대법원장이요. 예. 또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 일정을 잡자는 건데 네. 지금 그 보고서 채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당대표를 사과하냐 안 하냐를 전제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당하고 이번에 표결하기 전에 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박성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딜을 하는 그런 내용도 오간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지난 12, 13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결격 사유가 없는데 이제 이분이 하지 않은 말 또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분을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지금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가져가야 될 입장입니다. 네, 오늘 청문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 실패했죠.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과 청와대. 일단은 청와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처리를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의 입장 발표문이 있었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장기간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가 이제 25일. 네. 이제 주말 끼면 사실상 23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0일 남았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기간 중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 헌법재판소 소장 문제나 아니면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추천하거나 특히 당시 집권 여당이 추천했을 때 인사청문회는 좀 이렇게 밀도 있게 했지만 처리를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한다거나 표결에 불참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간곡히 요청드린 것은 그런 절차를 좀 잘 밟아서 국민들에게 신뢰 끼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가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봐도 좀 뜬금없고요. 2012년도에 이제 내사 중이다 사건을 두고 내사 중이라고 하는데 정치자금법
네,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문제도 저희가 볼 때는 저촉되는 게 없는데 네. 클릭이식 보도로 이제 망신을 주고 있어서 예. 저희도 좀 난감한 것이고요. 예. 또 다른 모종의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준이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되지라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예. 대법원장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도 지켜져야 될 것이고요. 네. 대법원장이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을 예. 거절하거나 거부가 된다면 네. 국민들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정치권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부에서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과 인터뷰할 테니까요. 김현 대변인께서 한번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